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손에 땀을 쥔 만수가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청소부가 나를 왜? 김 비서가 막아섰지만 회장님은 만수의 간절한 눈빛을 보셨습니다. 어젯밤에 임원회의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녹음 파일을 건네는 만수. 회장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며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사실이라면 당신은 회사의 은인이요. 평생 무시당한 청소부가 회사를 구할 영웅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탁드립니다. 서울 여의도 한복판, 유리로 된 고층 빌딩들이 새벽 하늘을 가르며 솟아있습니다. 이른 새벽 5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에 박만수는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58배의 나이, 구부정한 어깨와 낡은 작업복 차림의 그는 금화그룹 본사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만수는 직원용 후문으로 들어가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비원도 그냥 고개만 까딱하며 인사할 뿐이었죠. 이미 15년째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만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청소하는 아저씨 정도로만 불릴 뿐이었죠. 지하 휴게실에 도착한 만수는 낡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구식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90년대 발라드가 좁은 공간을 채웠습니다. 벽 한쪽에는 색이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만수와 그의 아내 순이가 공장 앞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버텨보겠소. 만수는 사진 속 아내에게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이는 10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던 아내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렸을 때 만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외동딸 지수는 그때부터 아버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도구들을 챙기며 만수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1층 로비부터 시작해서 각 층별 사무실, 화장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임원층까지 매일 같은 루틴이지만 게을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일이라도 잃으면 지수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만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나는 그냥 사람들이 버린 걸 치우는 사람이지. 만수는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쓰레기를 치우고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꿈이나 큰 야망 같은 건 애초에 가져본 적도 없었죠. 1층 로비 청소를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가던 만수는 직원들이 연말 행사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한 장식품들을 나르고 무대를 설치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니 괜히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졌습니다. 저런데 구경이라도 해보는 게 꿈이었지. 만수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15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했지만 정작 회사 행사에는 한 번도 초대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청소부인 그는 행사가 끝난 뒤 남은 쓰레기들만 치울 뿐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어 휴게실로 돌아온 만수는 도시락을 꺼내 먹으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지수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요즘 취업 준비로 바쁘다며 연락이 뜸했습니다. 사실 지수는 아버지가 청소부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걸 만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만수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더 나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서
자랑스러운 직업을 갖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수만큼은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길 바랐으니까요. 오후가 되어 만수는 상층부 청소에 들어갔습니다. 임원들의 사무실은 아래층과는 차원이 다른 고급스러움을 자랑했습니다. 값비싼 가구들과 예술품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죠. 만수는 조심스럽게 청소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를 벌길래.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각자 타고난 운명이 있는 법이죠. 해가 저물어가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뒤에도 만수는 여전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야간 청소가 그의 주된 업무였거든요. 조용해진 사무실에서 혼자 청소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이 시간이 가장 자유로웠죠.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만수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단하지만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 만수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만수는 마지막 청소 구역인 임원회의실로 향했습니다. 20층에 위치한 임원회의실은 평소에도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서 청소할 때마다 긴장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과 고급 가죽 의자들, 벽면을 가득 채운 회사 연역 사진들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죠. 만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쪽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이 시간에 누가 회의를 하고 있을까요? 평소라면 그냥 돌아갔겠지만 오늘은 왠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비어 있다고 했는데. 만수는 청소 도구를 바닥에 내려놓고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명은 기획실장 최상국, 다른 한 명은 재무이사 윤혜정이었습니다. 둘 다 회사에서는 유명한 인물들이었죠. 최상국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낮고 조급한 톤이었습니다. 회장님만 모르면 돼. 이 계약 성사되면 그만은 우리 손바닥이지. 만수는 깜짝 놀라서 됨걸음질을 칠 뻔했습니다. 회장님을 속인다는 얘기였습니까? 그는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윤혜정이 불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사를 통째로 해먹겠다는 거잖아. 들키면 끝장이야. 들킬 리 없어. 서류는 이미 조작했고 계약서도 완벽하게 만들어놨어. 회장님은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야. 최상국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만수에게는 그 자신감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위험해. 만약에 누군가 눈치채면. 누가 눈치채겠어? 회장님은 이미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고 다른 임원들은 모두 우리 편이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까? 만수는 손에 든 걸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회사를 통째로 해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해외 법인을 통해서 자금을 빼돌리는 거지.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회사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우리만 살면 되는 거 아냐? 어차피 이 업계도 곧 망할 거야. 최상국의 차가운 말에 만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는 수백 명의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신처럼 이 일자리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건가요? 계약 금액이 얼마라고 했지? 200억. 절반은 우리가 나눠 갖고
나머지는 해외 계좌로 빼돌리는 거야. 완벽한 계획이지? 만수는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200억이라니. 그는 평생 벌어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런 큰 돈이 이렇게 쉽게 도둑맞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전할까? 혹시 나중에 들통나면. 들통날 일 없어. 모든 증거는 이미 없앴고 계약 상대방도 우리 편이야. 회장님은 그냥 사업 확장이라고 생각하고 서명할 거야.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만수는 점점 더 충격적인 내용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를 망하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만수의 손에서 청소도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뭔 소리야? 최상국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만수는 급하게 도구를 주워들고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밖에 누가 있나? 윤혜정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텐데. 청소부나 경비원일 거야. 최상국이 문을 살짝 열어보았지만 만수는 이미 구석진 곳으로 몸을 숨긴 상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만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네. 착각이었나 봐. 다행히 최상국은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버튼을 눌러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대화를 그냥 넘길 수는 없었거든요. 어쨌든 내일까지 모든 준비를 끝내자. 모레가 계약 조인식이니까. 알겠어. 그런데 정말 후회 없을 거지? 후회? 이런 기회가 다시 오겠어? 우리도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난 뒤에도 만수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자신의 신변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말하면 해고는커녕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만수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이 회사가 망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들이 모두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거죠. 하지만 회사가 망하면 수백 명이 길바닥으로. 만수는 평생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그의 처세술이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삶을 대신 짊어져야 할 선택이 눈앞에 놓인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수는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안전을 택할 것인가. 평범한 청소부였던 그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이며 어젯밤에 들은 대화를 되새겼습니다. 녹음된 파일을 들어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최상국과 윤혜정은 정말로 회사를 망하게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만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살아온 그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 회사가 망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요. 새벽 5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만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회장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입고 집을 나선 만수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만수는 곧바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어젯밤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최상국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만수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모레가 계약 조인식이라고 했으니 오늘 안에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손에 땀을 쥔 채 만수는 최고층에 있는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 청소부로 살아온 자신이 회장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회장실 앞에 도착한 만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문이 열리자 김비서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만수를 보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소부가 회장님을 왜요? 무슨 일이세요? 김비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만수를 막아섰습니다. 평소에도 직급이 낮은 직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녀였죠.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회장님께서 꼭 들으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만수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비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청소부가 회장님께 무슨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총무부나 인사팀에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정말 회장님께서만 들으셔야 하는. 그때 회장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비서, 무슨 일이야? 정도은 회장이 문 쪽으로 나왔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만수는 회장님을 직접 본 것이 처음이라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청소부가 뭔가 말씀드리고 싶다는데요. 제가 돌려보내겠습니다. 김비서가 다시 만수를 막으려 했지만 회장님은 만수의 눈빛을 유심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간절한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끼신 듯 했습니다. 잠깐 들어와 보세요. 회장님의 말씀에 김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반박할 수는 없었죠. 회장님,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만수는 떨리는 다리로 회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럴 여유는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소파에 앉으라고 하셨지만 만수는 서 있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회장님의 다정한 목소리에 만수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임원회의실을 청소하다가 만수는 숨가쁘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최상국과 윤혜정이 나눈 대화, 회사를 망하게 만들려는 계획, 200억 규모의 사기 계약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차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정말입니까? 확실한 거예요? 네, 녹음도 했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회장실 안에 최상국과 윤혜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은 파일을 끝까지 들으신 뒤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런 일이. 회장님은 믿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신뢰해온 부하 직원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당신은 회사의 은인이요. 회장님은 만수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오히려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든 것 같았거든요. 이 일을 아는 사람이 또 있나요? 아니요, 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비밀로 해주세요.
내가 조사를 해서 확인해 볼 테니까요. 회장님은 신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일이 조용히 해결될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위험해지는 건 아니겠죠? 만수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회장님은 안심시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부터 만수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시선을 계속 느꼈거든요. 복도를 지나갈 때나 휴게실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최상국과 마주쳤을 때는 정말 식은땀이 났습니다. 최상국은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했지만 그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혹시 자신이 어젯밤 일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저녁이 되어 퇴근할 때까지 만수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했어야 했을까요? 집으로 가는 길, 만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특별히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착각이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만수는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도은 회장이 비밀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임원층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회계팀 직원들의 야근도 잦아졌죠. 만수는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상국과 마주칠 때면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최상국의 눈빛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점심시간 만수는 복도에서 최상국이 급하게 전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최상국의 표정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회장이 감사팀을 풀어서 조사하고 있다고. 만수는 조심스럽게 청소를 계속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우리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 어젯밤 회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었거든. 그 말을 들은 순간 만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최상국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분간 조심해. 혹시 모르니까 증거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청소부부터 조사해봐. 만수는 손에 든 걸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청소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수에게서 온 전화였는데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갑자기 대출 독촉 전화가 오는데 무슨 일이야? 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대출? 나는 빌린 돈이 없는데. 사채업체에서 전화가 왔어. 아빠 명의로 3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를 안 갚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오겠다고 했어. 지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수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이런 일이 갑자기 왜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문득 오늘 낮에 들은 최상국의 전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이 일이 우연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수야, 일단 집에서 나오지 마. 내가 알아보고 연락할게. 전화를 끊은 만수는 창문 너머를 내다봤습니다.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자신의 집 앞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앉아 있었죠. 정말로 날 감시하고 있구나.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한 만수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저 사람 사채 빚이 있다더라. 청소부 주제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했을까? 만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하루 사이에 이런 소문이 퍼진 걸까요? 분명히 최상국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무팀에서 만수를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있었나요? 외부인과 접촉한 적은 없나요? 회사 기밀에 접근한 적은 없죠? 연달아 쏟아지는 질문들에 만수는 마치 자신이 범죄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최상국이 만수의 개인정보를 빼내서 가짜 빚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만수를 의심스러운 인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회장님께 이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실 근처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보안팀 직원들이 만수를 막아섰거든요. 죄송합니다. 현재 조사 중인 직원은 임원층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수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주겠다던 회장님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수는 정말로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검정색 승용차가 계속 같은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라왔거든요. 그날 밤 지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진짜 무서워. 아까 집 앞에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돈 내놓으라고 소리쳤어. 지수의 흐느끼는 소리에 만수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아빠가 해결할게. 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최상국은 만수를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사채 빚을 떠넘기고 회사에서는 의심스러운 인물로 만들어버렸죠. 만수는 분노에 떨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정의로운 선택이 왜 이렇게 아파야 해? 하지만 최상국의 음모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충격이 만수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편 정도은 회장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상국의 음모가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치밀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수가 절망에 빠져 있던 바로 그 시각, 정도은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서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비밀 조사 결과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그 내용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최상국의 음모는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측근들, 심지어 오랫동안 신뢰해온 비서실장 김정수까지 이미 최상국 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이럴 수가.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껴온 부하 직원들이 몇 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배신을 계획해왔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면서 김정수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공손한 모습이었지만 회장의 눈에는 이제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차 한 잔 드리려고 왔습니다. 김정수가 차를 내려놓는 순간 회장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쓴맛 같은 냄새였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김 비서실장, 회장이 말을 꺼내려던 순간 갑자기 어지럼증이 밀려왔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김정수는 거짓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뭘 넣은 거야? 회장은 간신히 말했지만 이미 몸에 힘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김정수의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뀝니다. 회장은 쓰러지면서도 책상 위에 비상 버튼을 누르려고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머릿속에는 만수의 간절했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도은 회장이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의료진은 심장마비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이었습니다. 만수는 이 소식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신 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분명히 최상국 일당의 소행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만수에게는 더욱 절망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직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사내 방송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상국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만수 직원은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해당 직원과의 업무상 접촉을 금지하며 즉시 보안팀으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사 기밀 유출이라니? 자신은 오히려 회사를 구하려고 했는데. 박만수 씨, 따라와 주세요. 보안팀 직원들이 만수를 에워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모두 만수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멸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배신자였구나. 청소부 주제에 회사 기밀을 팔아먹다니. 만수는 억울함에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보안팀에게 끌려가면서 복도 끝에서 최상국을 봤습니다. 최상국은 비웃는 표정으로 만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하 조사실에 도착한 만수는 차가운 의자에 앉혀졌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을씨년스러운 방이었습니다. 박만수 씨, 당신이 외부 업체와 접촉해서 회사 기밀을 넘겨줬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만수의 이름으로 된 계좌 내역과 통화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었지만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만수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럼 이 녹음 파일은 뭐죠? 조사관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놀랍게도 만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사 정보를 넘겨줄 테니 돈을 달라. 하지만 그것은 만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최상국이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가짜 음성이었죠. 이건 가짜예요. 제 목소리가 아니라고요. 변명하지 마세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면서 최상국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만수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내 같은 잡초를 키워주지 않아. 최상국의 말에 만수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하지만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진짜 범죄자잖아요.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건 당신들이라고. 무슨 소리야? 너 같은 청소부의 말을 누가 믿겠어? 최상국은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더욱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수가 조사실로 면회를 왔는데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빠, 정말이야? 정말 회사 돈을 훔친 거야? 지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만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지수야, 아빠는 정말 그런 일 안 했어. 그럼 이 모든 증거는 뭐야? 뉴스에도 나왔어. 아빠가 범죄자라고.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정말 범죄자야?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만수는 딸의 눈물을 보며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아빠는. 하지만 지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를 믿었는데 정말 실망이야. 지수가 나간 뒤 만수는 차가운 조사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무너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의를 선택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던 건가? 하지만 만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하 조사실에서 사흘째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죠. 그의 마음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정말 끝인가? 만수는 절망에 빠져 중얼거렸습니다. 딸마저 자신을 외면했고 회장님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고 최상국은 완벽하게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때 조사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와 다급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셨다고? 지금 당장 병원으로. 경비원들이 급하게 어디론가 가는 소리였습니다. 만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셨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혹시 자신이 구출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기대했던 구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담당 조사관이 들어와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만수 씨, 내일 검찰로 송치됩니다. 회사 기밀 유출과 횡령 혐의로요. 만수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검찰로 송치된다는 것은 이제 정말로 범죄자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무죄입니다. 진짜 범죄자는 최상국이라고요. 하지만 조사관은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만수에게는 마지막 면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수도 그 어떤 동료도 말입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경비원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만수는 조사실과 연결된 문서 보관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15년간 이 건물에서 청소를 하며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던 그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만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다행히 잠기지 않았습니다. 쓰러져 있는 경비원이 떨어뜨린 열쇠 떼끈을 발견한 만수는 조용히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서 보관 창고는 지하 여러 층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청소부로 일하며 익힌 건물 구조를 떠올렸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비상계단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 절망 속에서 만수는 새로운 결심을 굳혔습니다. 평생 바닥만 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정면을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서 창고를 빠져나온 만수는 어둠 속을 헤매며 걸었습니다. 15년간 매일 걸어 다녔던 복도들이었지만 이렇게 몰래 다니니 완전히 다른 공간 같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나 자신과 이 회사고 내 딸이다. 만수는 혼잣말처럼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뒷모습만 치워주는 존재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만수는 중요한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회장님의 개인 서재가 이 건물 꼭대기층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전에 청소를 하면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회장님만 아는 비밀 금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곳에 최상국의 증거가 있을지도. 만수는 희망을 품고 비상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0층이 넘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마침내 회장님의 개인 서재에 도착한 만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 청소를 할 때와는 달리 서재 안은 어수선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중에서 최상국과 관련된 문서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이미 최상국의 음모를 파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서류들 사이에는 최상국 일당의 비자금 조작 내역, 해외 계좌 정보, 심지어 회장님을 독살하려던 계획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하지만 이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최상국은 이미 모든 원본 자료들을 없애버렸을 테니까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만수는 회장님의 개인 컴퓨터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그 안에 더 중요한 자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몰래 봤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컴퓨터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로 충격적인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상국 일당이 몇 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계획해온 모든 증거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들을 복사해야 해. 만수는 급하게 USB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책상 서랍에서 빈 USB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들을 복사하는 동안 만수의 심장은 쿵쿵 뛰었습니다. 복사가 끝나자 만수는 USB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것이 회사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알려야 하지? 그때 만수는 내일이 연말 행사날이라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모든 임직원과 기자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죠. 만약 그 자리에서 이 진실을 폭로한다면, 그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겠어. 만수는 마지막 각오를 다졌습니다. 평생 숨어서 살아왔던 청소부가 이제는 무대 위에 서서 진실을 외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재에서 나오려던 만수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탈출을 눈치챈 것일까요? 만수는 숨을 죽이며 문 뒤에 숨었습니다.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금화그룹 본사 대강당은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연말 행사 겸 신규 사업 계약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과 기자들,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성대한 행사였죠. 무대 위에서는 최상국이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청중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금화그룹에게 역사적인 날입니다. 새로운 해외 사업 확장으로 회사는 더욱 크게 도약할 것입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편에서는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정도은 회장이 아직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중요한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최상국은 계속해서 거창한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200억 규모의 해외 투자, 새로운 법인 설립, 그리고 사업 다각화까지 모든 것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계약서에 서명을 하겠습니다. 최상국이 서명 준비를 하려는 순간 갑자기 대강당 뒤쪽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사이로 나타난 것은 놀랍게도 박만수였습니다. 며칠간의 감금 생활로 초췌해진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잠깐, 만수의 외침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청소부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회사 기밀 유출범 아냐? 수군거림이 일어나는 가운데 보안 요원들이 만수를 제지하려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그들을 뿌리치고 무대 앞으로 향했습니다. 최상국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분명히 지하 조사실에 갇혀 있어야 할 만수가 이곳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당장 끌어내세요.
최상국이 소리쳤지만 그때 또 다른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정도은 회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의료진의 만류를 뿌리치고 병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멈춰라. 그가 진짜 그 말을 살릴 사람이다.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청중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청소부를 옹호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만수는 회장님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말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뒷모습만 바라보며 살았던 청소부가 처음으로 무대 중앙에 선 것이었죠. 저는 박만수, 이 회사에서 15년간 청소를 해온 사람입니다. 며칠 전 저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수는 USB를 꺼내며 계속했습니다. 최상국 기획실장과 윤혜정 재무이사가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최상국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청소부의 거짓말을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만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만수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곧 대형 스크린에 충격적인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최상국 일당의 비자금 조작 내역, 해외 계좌 정보, 회장 독살 계획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은 회사 자금 200억 원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도은 회장님을 독살하려던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자료들을 본 청중들은 경악했습니다. 기자들은 급하게 카메라를 돌리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상국을 바라봤습니다. 최상국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증거들이 모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자료입니다. 믿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경찰들이 강당으로 들어와 최상국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이 미리 연락을 해놨던 것입니다. 최상국, 당신은 체포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최상국은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윤혜정과 다른 공범들도 차례로 체포되었습니다. 만수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당신들 장난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하는 수백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이 달린 소중한 곳입니다. 만수의 말에 직원들 사이에서 감동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존재감도 없던 청소부가 회사 전체를 구해낸 것이었습니다. 최상국은 끌려나가면서도 만수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고작 청소부 주제에. 하지만 만수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청소부입니다. 하지만 더러운 것을 치우는 일이 제 직업이거든요. 강당은 환호와 박수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은 앞다퉈 만수를 인터뷰하려고 했고 동료들은 그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도은 회장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금화그룹은 정말 망했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강당 뒤쪽에서 누군가 만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돌아보니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급하게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아빠를 의심해서. 지수는 만수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만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 지수야.
아빠가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지 못해서 미안했어. 아버지와 딸이 포옹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화그룹의 감동적인 사건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청소부 영웅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고 만수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만수는 회사 휴게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이 무대에서 진실을 폭로하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만수 영웅, 정의로 회사 구해. 작은 청소부의 큰 용기가 수백 명을 살렸다. 신문 헤드라인들을 보며 만수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자신이 이렇게 세상의 관심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며 정도은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과는 달리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독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뒤 빠르게 회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수 씨 찾았네요. 회장님, 어떻게 이런 곳까지. 만수는 급하게 일어서려 했지만 회장님이 손을 저으며 말렸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제가 당신을 찾아온 거니까요. 회장님은 만수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만수 씨에게 정식으로 제안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제안이라니요? 사내 윤리감사팀 고문으로 일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를 지켜달라는 의미입니다. 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부에서 갑자기 고문이라니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부일 뿐인데요. 아니에요. 당신은 이 회사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하나예요. 15년 동안 회사 구석구석을 알고 계시고 무엇보다 정직하고 용기 있는 분이시잖아요. 회장님의 진심 어린 말씀에 만수는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능력은 배우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 같은 마음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꿈꿔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인생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만수는 지수와 함께 아내 순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묘소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미리 와서 정리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지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아빠예요.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만수도 아내의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지난 10년을 돌이켜봤습니다. 여보,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도 아빠를 자랑스러워하고 정말 꿈만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마치 순이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회장님께서 새로운 일을 맡겨주시겠다고 하시네. 정말이에요? 대박. 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진짜로요. 나도 너희가 자랑스럽다. 만수는 지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당당한 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만수는 새로운 사무실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예전의 지하 휴게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쾌적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만수 고문님, 정장을 맞춰드릴까요? 김 비서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죠. 아니에요.
이 옷이 저에게는 가장 편해요. 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자신의 본질까지 바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업무는 쉽지 않았습니다. 각종 서류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직원들과 상담하는 일들이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건 배우면 되는 거지. 만수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새로운 일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15년간 쌓아온 현장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만수는 첫 번째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일어날 뻔한 작은 비리를 미연에 방지한 것이었습니다. 청소부 시절의 예리한 관찰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만수는 옥상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올려다보기만 했던 하늘을 이제는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바닥만 쓸었지만 이제 내 인생은 새로 닦는 거지. 만수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남들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금화그룹 입구에는 새로운 명패가 설치되었습니다. 청정윤리로 시작하는 정의. 회장님이 만수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회사의 새로운 슬로건이었습니다. 만수는 명패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남들의 뒷모습을 치워주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당당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만수는 회사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가 찾은 진짜 행복이었으니까요.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탁드립니다.